네, 안녕하세요. 조코비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 여름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가 어느 때보다 좀 혹독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들렸었고, 여기에 마커스 스마트와 함께 디안드레 에이튼, 제이크 라라비아 등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면서 레이커스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다음 시즌을 노리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전력을 보강하고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레이커스가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다음 시즌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2024-25 시즌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JJ 레딕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사실 레딕 감독은 그 전에 뭐 코치 경험도 없었고요. 사실상 이제 코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아들이 이제 AAU 아마추어 대회에서 감독 역할을 했었고, 그걸 제외한다면은 해설자로밖에 선수 생활 이후에는 활동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레이커스가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제 베테랑 감독을 데려오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레딕 감독을 선임했고요. 그래도 이제 레딕 감독이 확실히 이제 레이커스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빠르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몰볼 상황에서의 3점 슛도 많이 노리고, 특히나 오프볼 상황, 공격 리바운드 참여 등 여러 가지로 다비넨 감독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다비넨 감독은 여러모로 이제 경기 내에 조정이 조금 없었던 편인데 레딕 감독은 확실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인게임 조정에 나서면서 확실하게 레이커스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뭐 이런 걸 차치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트레이드였죠. 앤서니 데이비스를 떠나보내고 루카 돈치치를 영입하는 LA 레이커스, 아니 NBA 역사상 뭐 거의 가장 역대급으로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데이비스라는 확실한 센터를 잃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해도 루카 돈치치 중심으로 레이커스를 거의 뭐 10년 이상 이끌 그 슈퍼스타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돈치치가 댈러스 시절부터 종아리가 좋지 않았었는데 종아리 부상으로 많이 결정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레이커스에서는 곧바로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었고요. 사실 뭐 시즌 내내 돈치치는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컨디션 저하에 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 저하는 전체적인 활동량에도 영향을 끼쳤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에서도 발이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레이커스는 오클라호마 시티, 휴스턴에 이어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만납니다. 6번 시드인 미네소타를 상대로 레이커스가 우위를 가져갈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단 1승만 차지하면서 1대4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 평균 100득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100점 4득점을 기록했고 야투 성공률 43.9%, 3점 슛도 35%였습니다. 리바운드는 39개, 그러니까 40개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공권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레이커스 한다면은 르브론 제임스의 빠른 템포에서의 공격, 여기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공격이 확실하게 강점이었는데 레이커스는 속공 득점이 단 9.6득점에 그쳤었고요. 여기에 페인트존 득점도 38.4득점.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공격력 자체는 정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단조로웠고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이와 반대로 107.4득점을 기록했고 야투 성공률 44%, 3점 슛이 너무 좀 아쉬웠죠. 사실 미네소타가 자신들의 그 경기력을 생각한다면은 레이커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3점이 너무 안 들어간 거는 좀 뼈아픈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리바운드 장악 잘 됐고 특히나 빠른 템포에서의 공격도 괜찮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네소타가 레이커스를 상대로 아주 여유롭게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었죠. 공격과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벤치 뎁스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벤치에서 나와서 맹활약을 펼칠 만한 선수가 도리안 피니 스미스, 게이브 빈센트, 제로드 밴더빌트, 달튼 크넥트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이에 반해서 미네소타는 뭐 나즈리드, 단테 디빈첸조, 니케 알렉산더 워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두 팀의 벤치의 뎁스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벤치 자원들이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11득점밖에 올리지 못했고 야투 성공률은 32%였습니다. 미네소타는 평균 26.8득점, 15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였고 야투 감각 자체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넷 레이팅이죠.
공격과 수비의 효율성 마진을 따졌을 때에는 레이커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미네소타는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주전과 벤치 모두 이긴 미네소타가 시리즈를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움 끝에 레이커스가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루카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동안 루카 돈치치가 전혀 몸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식성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다, 그래서 살이 찌고 있다, 그러면서 수비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좀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를 믿지 않고 트레이드한 이후에는 몸 관리에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복수에 나서고 싶었는지 루카 돈치치는 이번 여름 몸 관리에 100%를 올인했다고 합니다. 농구공을 잡지 않고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글루텐 프리와 함께 저당 식단으로, 그리고 매일 25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정말 몸 관리에만 전념을 했었고, 일주일에 6번씩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서 무려 14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루카 돈치치의 사진을 보면은 거의 데뷔 시즌을 보는 듯한 정말 날렵하고 잘생겨진 루카 돈치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돈치치도 14kg 정도나 감량을 했기 때문에 보기만 봐도 내 몸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몸이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치치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팀에서 이번 여름에 유로바스켓에 뛸 예정인데, 돈치치가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활동량 많은 농구를 펼칠 것이란 말이죠. 이전보다 체중이 감량됐기 때문에 관절 쪽에 가는 무리는 없을 텐데, 근데 현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체중을 많이 감량하고 갑자기 활동량이 늘게 된다면은 인대라든지 힘줄 부분에서 좀 큰 과부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부상이 크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루카 돈치치가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돈치치가 유로 바스켓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자신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긴 하겠지만,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돈치치의 몸 상태가 좋아야만 다음 시즌을 아주 성공적으로 꾸릴 수 있거든요. 돈치치의 몸 상태가 레이커스 성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레이커스의 루카 돈치치 이야기 했다면은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루카 돈치치는 이번 여름 레이커스의 과제를 두고 림 러닝 센터, 3점 슛, 수비,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3명을 데려왔습니다. 에이트는 림 러닝이 되는 센터죠. 지난 시즌 포틀랜드에서 평균 30분을 뛰었고 14.4득점에 10개의 리바운드, 1개를 조금 넣는 어시스트와 함께 이제 블록을 기록했었고요. 야투 성공률도 56.6%입니다.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출신으로 정말 각광받는 빅맨 유망주였는데 생각보다는 그만큼 성장하진 못했었죠. 신체 조건 뛰어나고 운동 능력 좋고 슈팅 터치까지 갖추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상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선수일 텐데, 에이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센터라면은 안쪽에서 묵직하게 상대와의 몸싸움을 통해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펼쳐야 될 텐데, 에이트는 커리어 내내 페인트존 안쪽에서의 그 파괴력이 부족하다, 상대와의 몸싸움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에이튼이 좀 멘탈적인 부분을 잘 잡아내지 못하면서 생각보다는 크지 못했고요. 하지만 에이튼이 가드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받아먹는 득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거든요. 루카 돈치치가 이 데릭 라이블리 2세와 함께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보여줬던 그 플레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디안드레 에이튼과의 2대2 게임 호흡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에이튼의 기량이라기보다는 돈치치가 워낙 수비수 2명, 3명을 달고 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적지적소의 패스가 이어진다면은 에이튼의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받아먹는 득점 15득점 가까이는 충분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커스 스마트는 지난 시즌 워싱턴에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평균 20분을 뛰면서 9득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는 2.1개와 3.2개, 야투 성공률과 3점슛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시절에 3점 슛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 마커스 스마트는 커리어 내내 3점 슛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죠. 이 선수 역시 로터리픽 출신인데
2014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 출신으로 정말 수비가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마커스 스마트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부상이 잦은 부분이겠죠. 커리어 내내 부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했는데 마커스 스마트가 지난 2시즌 동안 총 54경기만 뛸 정도로 몸 상태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스마트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은 레이커스 입장에서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레이커스는 이 POA라고 하죠. 포인트 오브 어택, 외곽에서 공을 가진 이 공격수에 대한 수비가 너무 떨어지는 팀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만 놓고 보더라도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기 위해서 오스틴 리버스가 나서긴 했는데 여기에서의 수비가 좀 좋지 않았었고, 오스틴 리버스가 수비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공격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마커스 스마트가 합류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외곽 수비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 수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트랜지션 수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속공 상황에서 상대에게 쉬운 실점을 먹혔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에서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커스 스마트는 수비에서의 활동량이 워낙 뛰어나고 속공 수비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에너지 레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까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라비아는 지난 시즌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평균 20분가량 뛰면서 6.9득점, 3.9 리바운드, 2.4 어시스트, 3점 슛이 무려 42.3%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죠. 멤피스를 거쳐서 세크라멘토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빅 윙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3&D 유형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인데 3점 슛도 괜찮고 수비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고 볼 핸들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점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제가 루카 돈치치의 디셀러레이션 영상을 제작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이제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팀 차원에서 디셀러레이션을 강조하고 많이 주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밝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이크 라라비아였습니다.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이고 코너에서 캐치앤슛도 가능하지만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캐치앤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라라비아의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커스는 다음 시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의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자, OKC는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7년 연속 같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클라호마 시티는 다음 시즌 배당률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고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충분히 우승할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채 톰그렌, 제일런 윌리엄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력 유지를 했었고 여기에 뭐 나가거나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전력 자체는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스텝업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휴스턴이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를 떠나보낸 것은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만 휴스턴은 지금 윈나우입니다. 제일런 그린 잠재력 괜찮죠. 하지만 그린이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1대1 상황 혹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효율성이 워낙 좀 떨어졌기 때문에 케빈 듀란트를 통해서 휴스턴이 우승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딜런 브룩스가 떠났기 때문에 수비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도리안 피니스미스와 조시 오코기를 데려오면서 내외곽에서의 그 조화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스턴이 시즌 막바지부터 굉장히 애용을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주요 무기 중 하나였던 게 바로 투빅 라인업이잖아요. 생군을 파워포워드로 두고 스티븐 아담스를 함께 쓰면서 누구보다 강력한 이 높이를 자랑했던 휴스턴 로켓츠인데 이번 여름에는 클린트 카펠라를 데려오게 되면서 카펠라, 스티븐 아담스, 알파렌 생군까지 3명 중에 2명을 함께 코트에 내세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빅 라인업까지 구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덴버 너게츠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덴버 너게츠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떠나보냈지만 카메론 존슨을 영입하게 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3옵션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요나스 발렌추나스, 브루스 브라운, 팀 하드웨이 주니어까지 전력 자체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덴버는 벤치 자원 생각한다면은 페이튼 왓슨, 줄리안 스트로
슈로더, 디안드레 조던, 지크나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면서 발렌추나스와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까지 영입했기 때문에 덴버의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미네소타는 이제 니키 알렉산더 워커가 떠나긴 했지만 나즈리드와 줄리어스 랜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로스터로 다음 시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 우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과 손발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카렌서인 타운스가 떠나고 줄리어스 랜들이 합류했을 때 미네소타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랜들과 나즈리드와 함께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다음 시즌에도 강력한 서부 컨퍼런스 우승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레이커스의 우승 가능성, 현실적으로 서부 컨퍼런스 3위에서 5위 정도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차지했던 레이커스인데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많죠. 돈치치의 몸 상태가 좋고 그리고 새로 합류한 선수들로 인해서 전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상 이슈도 있겠고 르브론 제임스도 노쇠화에 따라서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몸 상태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가 노쇠화에 따라서 경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고 여기에서 부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팀의 2옵션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장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치 뎁스도 여전히 부족한데요. 물론 마커스 스마트와 제이크 라라비아가 합류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게이브 빈센트와 달튼 크넥트 이러한 선수들이 얼마나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레이커스는 타 팀들에 비해서 전력이 많이 강해지지 않았거든요. 자, 따라서 레이커스가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혹은 2라운드까지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우승을 노리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전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이 라펠린카 단장이 시즌 도중에 영입과 함께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보강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을 꾸준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시대를 뒤로하고 루카 돈치치 체제로 프랜차이즈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도 커리어 마지막 우승을 노리기 위한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돈치치 입장에서도 레이커스와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레이커스 구단에 이제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의 우승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과연 이제 레이커스의 다음 시즌 경기력이 어떨지 조코피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코피TV 이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